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TV 정우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는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요, 얼른 타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일찌감치 투아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촬영할 때도 느꼈던 건데, 차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진짜 좀 위안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차한테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투아렉은 사실 첫인상부터 좀 저한테는 좋았던 차 중에 하나예요. 2018년에 북경에서 3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는데, Ladies and gentlemen, the all new Volkswagen Touareg. 일단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잘생겼다는 느낌이 딱 와요. 담대한 느낌. 헤드램프부터 라디에이터 그릴에 쓰여져 있는 그 크롬이, 사실 저는 크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크롬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러워지니까 차가. 그래서 인테리어든 외장이든 크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싶어 할 때 자동차 회사들이 크롬을 좀 쓰곤 해요. 그런데 이 모델 처음 딱 받았을 때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패 같기도 하고 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그 디자인 언어도 예쁘고,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모양이 인테리어에서 이 계기판이랑 15인치 패널이죠. 여기에서부터 저쪽 조수석 끝까지 감싸고 있는 외곽선이랑 형태가 비슷해요. 폭스바겐은 굉장히 논리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티구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외관과 내장의 대화랄까 조화랄까 맥락을 잘 잡고 가고 있는 차입니다. 보시면요, 선과 면을 또 보게 되는데, 유난히 폭스바겐에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닛도 선 딱 두 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물론 그 선 두 개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외관에서 그 언어와 호응하는 다른 쪽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뷰를 보면, 아, 이게 진짜 이 폭스바겐이 금형 기술이 굉장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선을 잡을 때 얼마나 날카로운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세게 꼬집었어요. 그래서 뾰족한 라인이 두 개가, 하나는 숄더 라인이겠죠. 헤드램프에서 뒤쪽으로 이어지면서 A필러, B필러, C필러죠. 자동차 캐빈 부분을 이루는 그 세 기둥의 근거가 됩니다. 캐릭터 라인을 보면 리어램프부터 쭉 온 선이 이 사이드미러 옆에서 끝나는데요. 그 선 두 개가 차를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온 선은 C필러에서 끝나고 사이드미러 밑에서 시작된 선은 리어램프로 이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약간 두 선이 교차하면서 속도감이 좀 느껴져요. 이렇게 날카로운 선 두 개가 교차하고 전반적으로 면이 깨끗하니까 그게 확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시려면 차 옆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 선 밑에 그림자가 얼마나 콘트라스트가 강한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투아렉의 콘트라스트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 음영을 노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느껴지는 건, 저는 이게 이 차가 오프로더라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이 폭스바겐 투아렉의 디자인 언어를 이해하는 흥미로운 단서들이 될 겁니다. 리어램프는 이 얼굴에서 굉장히 담대한 느낌을 줬던 거랑은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좀 얄쌍하고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역시 리어램프 밑에 과감하게 파인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닛이나 옆모습에서 오프로드 느낌을 주고 싶었고, 빛이 들어왔을 때의 컨트라스트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테일이 이 뒤에도, 엉덩이 부분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들이, 아, 나는 저 선이 좋아, 저기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좌뇌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폭스바겐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클라우스 비숍 폭스바겐 그룹의 디자인 수장인데요. 인터뷰를 좀 찾아보면 폭스바겐이 왜 차를 이렇게 만드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폭스바겐은 2, 3년 정도의 인기, 유행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거나 낡아버리는 그런 차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어를 고수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폭스바겐은 혁명보다 진화를 추구하는 브랜드이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확 새롭다고 막 마케팅 막 새로워 이러면서 확 바꿔버리는 브랜드가 아니라, 언제나 전통을 유지하면서 진화하는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이 절제를 아는 브랜드예요, 폭스바겐은. 그리고 뿌리가 든든한 브랜드입니다. 골프를 생각하시면 아마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이 클라우스 비숍이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클래리티, 리덕션, 그리고 세 번째가 컨티뉴어티입니다. 아까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이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나온 말인지 되게 잘 이해가 되죠. 투아렉 3세대의 디자인도 그 맥락 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폭스바겐 브랜드 디자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 폭스바겐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기함이에요. 세단 SUV를 통틀어서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위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페이톤이 없으니까 폭스바겐은 페이톤이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투아렉은 애초부터 페르디난트 PA 박사가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만든 차입니다. 본격적인 오프로더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호사스러움, 럭셔리하고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싶다.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차인데요. 인테리어에 들어오면 그게 느껴집니다. 일단 이게 너무 강렬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가운데 15인치 TFT 터치 패널이 있어요. 진짜 큽니다, 이거. 노트북 펼쳐놓은 것 같아요. 계기판도 완전 디지털이고 12.3인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뭐 거의 지금 이 앞에 디지털 화면으로 펼쳐지는 범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계기판에 그대로 넘어오기도 하고요. 물리 버튼은 다 사라졌어요. 주행 모드 변경하는 다이얼,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하는 다이얼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랑 볼륨 조절하는 버튼, 요거 딱 세 개만 물리 버튼이고 다른 거는 다 이 모니터 안에 숨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요즘 차들은 CES 하잖아요. 테크 박람회의 주인공이 자동차가 된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자동차는 이제 절반 이상은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접근하시기가 좀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널을 보면 또 그런 느낌이 너무 느껴져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 왜 하다못해 뭐 무선 청소기 하나를 사더라도 처음에 딱 사면 사용 설명서 읽어보잖아요. 자동차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활성화가 되고 모든 버튼이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게다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거 자주 쓰는 버튼들은 한 곳에다 모아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도 되고, 애플 카플레이도 여기 쓸 수 있고요. 제스처 컨트롤도 가능해서 손바닥을 모니터 앞에서 쓸면 그걸 반응하고 페이지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금방금방 아마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패널을 둘러싸고 있는 재질들을 보면 아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이 위에 이 폼 재질이죠. 그리고 스티칭,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 아랫부분의 원목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원목이요, 만져보시면 결이 느껴져요. 마감을 너무 기름지게 하면 촌스러운데요, 그렇지 않고 되게 매트하고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들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정렬이 곧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뭐랄까 이 명쾌함, 그런 것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서 정연합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피아노 블랙 패널도 마음에 들고, 대신에 아랫부분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조금 섭섭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형 SUV이기 때문에 역시 공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광활한 수준이에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하고 나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넓음은 사실 차 안에 여러 명이 탔을 때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넓어요. 1m 20cm가 넘어요. 이 세로가, 가로도 그렇고. 열리는 것도 한참 열려요. 그러니까 뒷좌석에서의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오늘 지금 바람도 너무 세게 불고 비도 막 계속 쏟아지고 이러는데, 이 비 오는 날씨에 혹은 비 오는 밤에 뒷좌석에 앉아서 비 떨어지는 거 보고 이러는 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노라믹 선루프가 크면은 그런 낭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출근할 때 다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게. 그런데 마침 정차를 했는데 나무 밑이었어요. 새 지저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거는 그 개방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창문 열고 들어왔을 때랑 지붕을 열었을 때의 개방감은 아주 달라요. 이런 순간순간들을 훨씬 더 시원하고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장르,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에서 느낄 수 있는 호사죠. 이런 걸 호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트렁크는 810리터, 그리고 뒷좌석을 접으면 180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뭐 역시 광활한 수준이죠. 요즘에 차박의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없는 아주 넉넉한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투아렉이 보장하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다는 거 아주 굉장한 장점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 몇 명 이렇게 같이 타봤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 가솔린이죠? 였어요. 디젤입니다, 여러분. 3.0 TDI입니다. 2967cc V6 엔진이에요. 디젤 엔진.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디젤 특유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캐릭터들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6.1초입니다. 덩치를 생각하면 충분한 성능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차체를 25mm 높여줍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에서는 70mm를 높여주고요.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면 또 15mm에서 상황에 따라 25mm까지 차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짐 싣기 편하시라고 40mm 또 내려가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 차에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주행 모드는 자그마치 7개입니다. 보통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3가지 준비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차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에코, 컴포트 이렇게 7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노멀은 평소 주행, 그리고 컴포트는 장거리 주행, 에코는 연비 최적화 주행, 뭐 오프로드 미끄러운 길에서 스노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내 마음대로 세팅하고 싶다, 그럼 인디비주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 부착되어 있고 다양한 도로 환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차니까 또 모두도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이 폭스바겐이 주최했던 오프로드 체험 행사에 갔었는데요, 사실 이 오프로드 체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투아렉의 주행 행사였는데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였죠. 그런데 오프로드가 워낙 강렬해서 저한테는 거의 오프로드 익스피리언스처럼 각인되어 있어요.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은 진짜 굉장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오프로드를 즐기실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하지만 이 차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판타지를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예요. 이거 못 가는 길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 블로그가 있는데요, 에디터스 팩토리라고 굉장히 재밌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지금 당장 지구를 탈출하고 싶다면 폭스바겐 투아렉이라고 달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오프로드들 중에서 손에 꼽습니다. 이 손에 꼽는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형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근데 그날 지형이 진짜 험했어요. 그 전날 눈이 많이 오고 밤새 꽁꽁 얼어 있다가 오후가 되면서 녹았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이거든요. 진흙에서는 아무리 장사라도 접지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의 성능, 그리고 이 오프로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모글 코스도 그냥 너무 편안하고 아주 심한 언덕을 자동으로 내려가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힐 디클라인 HDC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것도 진짜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 투아렉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어떤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자식인데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하중이 왼쪽으로 실리고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실리잖아요. 그럴 이렇게 차가 기운단 말이죠. 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차가 감지해서 이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오프로드에서도 느껴지고 차가 나를 되게 보호해줘요.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평소에 받기 좀 어렵잖아요. 이 투아렉 안에서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인력은 1세대가 125톤짜리 747을 끌었던 차예요. 3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다카르 랠리는 개발하자마자 참가했는데 우승해버렸어요. 그리고 3연패 했어요. 폭스바겐이 만든 투아렉이라는 차가 오프로드에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 명확하게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형 SUV 타시는 분들이 약간 섭섭한 상황이 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아마 발생할 텐데요. 유턴할 때입니다. 유턴할 때 한 번에 못 도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차가 좀 크고 전장이 길면, 게다가 지금 이 투아렉은 길어지고 넓어졌거든요. 전고는 좀 낮아졌는데 아주 뭐 바람직한 진화 과정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올 휠 스티어링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이 1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역시 그 폭스바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서 시연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대랑 비교해도 충분히 그럴 테고,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회전 반경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유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기술은 복잡할 테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유턴한다고 생각했을 때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돌면 뒷바퀴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훨씬 더 가파르게 회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속 주행할 때는 반대예요.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또 역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날렵하게 회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 휠 스티어링이라는 거죠. 네 바퀴가 다 스티어링에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유로 NCAP에서 별 5개 받은 차예요. 이거는 뭐 대형 SUV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까먹을 뻔했는데요. 이 폭스바겐 투아렉의 주행 보조 기능 진짜 이거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 주행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안전 장비가 최고로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충돌 방지하는 브레이크 기능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굉장히 똑똑합니다. 차선 유지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넘으려고 했을 때 이 핸들 진동도 오고 살짝 조향도 바꿔주는데요. 그 감각이 너무 강제적이지 않고 또 깜짝 놀랄 만큼 세지도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 투아렉 플랫폼으로 만든 차들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아우디 Q7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도 그렇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그렇고, 벤틀리 벤테이가도, 그러니까 다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는 브랜드들이고, 거기서 만드는 대형 SUV들은 다 이제 이 플랫폼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플랫폼을 쓴다고 해서 상당 부분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팅값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게 자동차라는 오브제고, 그리고 어떤 부분의 재질을 또 어떻게 썼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 선 하나에 달라지는 취향이 또 자동차의 특성이니까요.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이 폭스바겐 투아렉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철학이나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나한테 진짜 맞는 차가 뭔지를 알아가실 수 있을 테고, 경쟁 모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진 차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BMW X5라거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같은 대형 SUV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제네시스의 GV80 물론 들어가고요. 정말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신나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폭스바겐 투아렉 3.0 프레스티지 모델이 어떤 분의 선택을 받게 될지, 그분은 또 어떤 일상을 이 멋있는 차, 이 든든한 차와 같이 보내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제가 차를 탈 때 좋아하는 감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도 물론 좋아하죠. 막 쾌락을 추구하는 차,
그 다음에 지붕이 열리는 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낭만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델,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유난히 본질에 집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도 그렇고 폭스바겐이 만드는 차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한 폭스바겐 투어락도 그런 차인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듯이 마치 자동차로서 지켜야 하는, 브랜드로서 폭스바겐으로서 지켜야 하는 본질의 모든 영역에서 극상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성실함이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저를 굉장히 흥분시키고 또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차는 사실 너무 믿음직해서 이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저는 당장 제 베스파를 타고 근처에 있는 폭스바겐 매장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이 투어렉을 빨리 탈취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갈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진짜 좀 오래오래 소유하고 싶네요. 그런 차였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투어렉 3.0 TDI 프레스티지 모델 같이 시승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곧 다른 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